네, 안녕하세요. 이민아빠입니다.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장 시작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한 12월 중순경이었나요? 한 이맘때쯤 해가지고 마지막 분석글을 좀 써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런 장기성 패턴에서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한 번 더 접어줄 것이다. 즉 장기선 241선, 지금 제가 216일선으로 해놨는데 241선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241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한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V자 반등이 아닌 L자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제부터. 네, 이게 맞췄다, 예측이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U자가 될지 아니면은 그대로 계단형으로 내려갈지, 그건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죠? 인력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12년도에 정점을 찍은 뒤에 수주가 어마무시하게 쪼그라들면서 인력 조정을 했어요. 구조 조정을. 그러다 보니까 한 명당 이 수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력 한 명당 매출액이죠. 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간에서는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대략 한 7조 원에서 8조 원까지는 가능하다. 수주가. 자,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기존에 수주한 프로젝트가 2019년도에 마무리되고 2019, 2020,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해도 7조에서 8조 원, 그걸 감안한다면 7조 원에서 8조 원 수주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조차도 과거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제 수주의 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수주의 질, 당연히 이제 이익률이 높은 그러한 수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장이 요구했는데, 이런 시장의 회사 측에서 여기에 이런 요구에 발맞춰가지고 수주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흐름을 지난 한 하반기 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통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성장을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거나 혹은 성장이 역성장, 즉 매출액과 이익은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그 성장의 폭, 성장률이라고 하죠. 률, 예, 비율이요.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작년 예를 들어가지고 1분기 때는 그 전년도 대비 예를 들어가지고 50% 증가했는데 올해 1분기 때는 전년 대비 몇 퍼센트, 뭐 10% 증가했다. 이러면 역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케이스죠. 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자, 하지만 주가가 다 꺾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주가에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앞으로 수주 실적 부분을. 그렇게 따졌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가에 분명히 했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반영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봤을 때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걸
올라탔는데 더 이상 신고가로 못 들어가면 제2의 두산 인프라코어, 지난 2, 3년 동안의 두산 인프라코어 꼴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올라가줘야 되죠. 예, 올라가줘야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뻗어나가줘야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샷입니다. 근데 이거 뻗어나가지 못하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떻게 보여줬냐면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두산 인프라코어를 잠깐만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타는 듯 싶은데 그냥 계속 정체였었죠. 지난 2, 3년 동안.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은 저 위에 가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지만은 상황이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자리만 틀릴 뿐이지 결국에는 내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관건은 어디냐? 바로 60주선. 60주선이 16,700원. 16,700원, 16,300원이죠. 3061선. 자,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고요. 어차피 나는 신규 매수 입장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 일수계산이에요. 제가 3회 배수를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36912.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최대 21일에서 24일 내지 25일까지 예, 주가가 한 곳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옆으로 질질 흘러가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말 그대로요. 변동성이 극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즉 이놈이 상방향으로 갈 놈이었으면은 보통 21일에서 25일 이내에 가줍니다. 이건 무슨 일자죠? 21선과 5주선에 해당하죠. 21선과 5주선. 정말 빠른 애들은요. V자 반등이 아닌 빠른 애들은요. 보통 9일에서 12일째에 가요. 옆으로 긴다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일자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요날 빠졌죠. 요날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날에 해서 이 181선까지 진입한 거는 대략 요 21일까지를 한다면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일이에요. 자, 15일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회 배수라고요. 5배수죠. 그러면 15일. 오늘이 15일이니까 15일에서 16일째 혹은 21일 이후에서 24, 5일째 이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은 21선이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를 밑으로 주가를 밑으로 누를 수 있어요. 누를 수 있지만은 반면 주가가 옆으로 정체 상태에 있는데 21선이 밑으로 깔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깔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릴 때 이때 주가가 무조건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팽배해져요. 이걸 보유한 투자자들은 그만큼 갈 자리에서 못 가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매수를 섣불리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런 자리에서는 15, 16일째에 보통 매수를 하긴 합니다. 언제? 21선 요렇게 돌파해 줄 때. 잡는데 손절은요. 무조건 241선. 무조건 241선 종가를 이탈했다 싶으면 일단 치는 거예요. 치고 60주선에서 뭐 60주선이 됐든 아니면은 306선이 됐든 다시 반등 나와서 여기 다시 올라탔다. 그럼 그때 다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차트들은 간간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예, 꽉 채웠어요. 정말 꽉 채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자, 이런 자리들 삼성전기라고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그죠? 삼성전기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저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고 정체 상태에 있었죠. 그 다음에 삼성 뭐 SDI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갈 자리에서 못 가면 밑으로 쭉 하고 빠졌다가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 SDI 보니까 어떻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여기 요 부분의 모습이 뭐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그죠? 그나마 삼성 SDI는 뭡니까?
앞으로 성장이 또렷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죠.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라도 시장 안정되니까 강하게 반등이라도 나오거든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죠? 수주라는 축이 현상 유지는 될 수도 있지만은 더 이상 성장하기에는 기업의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주와 그다음에 앞으로 실적 부분을 갖다가 주가에 반영했을 때 이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시장 수급에 맡기고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반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 좋다면은 나는 삼성이 정말 좋아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냥 아주 그냥 뭐 적극적인 관심이 아니고 그냥 관심 수준 이거 뭐 잘하면 매수할 수도 있겠다 뭐 그냥 이 정도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은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오히려 신고가에서 따라잡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신고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왜 떨어졌는지는 이제 블로그에서 12월 제가 요것도 한번 링크를 한번 걸어 봐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동영상 올려 봐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참고하시고 요 부분에서의 흐름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공부 삼아서 삼성의 엔지니어링이 아니더라도 공부 삼아서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